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화물운송론 강의를 할 조인성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제가 이제 집필한 그 물류관리사 화물운송론 책자를 가지고 계시죠. 저자가 이제 직강을 하는 이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총 이제 28차 시로 되어 있고 30분 단위로 이렇게 그 차시가 나눠져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중간에 끊기가 애매해서 좀 더 긴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짧은 것도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책자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화물운송론 내용이 화물운송 일반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공로운송, 철도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 그 다음에 이제 운임까지 이렇게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제대로 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책을 그 분량이 많게 이렇게 편집을 저술을 하면은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출제됐던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업계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물류기업에 취업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들로 이제 축약을 해놓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시험에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축약해서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부분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자주 출제됐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취업해서 또는 물류 현장에서 꼭 알고 활용해야 될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1차 시인데, 1차 시에 이제 주로 강의할 내용은 운송의 개념과 특징, 기능, 운송 수요와 탄력성, 운송이 왜 중요한지, 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운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 요소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운송을 어떻게 구분하고 기본적으로 운송 효율화를 위해서 적용해야 될 원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의 개념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사람이나 재화의 공간적 또는 시간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간적으로 화물을 또는 사람을 이동시키는 기능인데, 공간적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운송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수요가 급박하냐, 천천히 가도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또 운송수단 경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인 장애도 극복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소적으로 이동이 되면은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을 뭐를 얻느냐? 우리는 이제 화물운송을 배우기 때문에 화물운송을 해주면은 그 화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 증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이유는 거기서 그 화물을, 상품을 팔므로써 여기서 서울에서 판매하는 또는 공장에서 생산한 어떤 그 가치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가는 거죠. 또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걸 내가 사가지고 사용함으로써 돈 지급한 대가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택배가 됐든 뭐가 됐든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그 상품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치를 키우는 이런 활동을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운송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 운송은 첫 번째는 이제 거래가 되는 상품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무형의 재화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무형의 재화를 다른 얘기로 하면은 서비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비스 하면은 뭐 덤으로 더 주는 거, 친절하게 뭐 해주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부가 서비스고, 여기서 이제 서비스라는 것은 용역이에요, 용역. 보이지 않는 상품. 그래서 이제 이런 무형의 재화, 네, 이런 무형의 재화는 이제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얘기하죠. 소멸성, 무형성, 동시성, 이질성. 소멸성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나 장비, 시설들이 필요한데, 이거 이제 서비스 생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원가가 계속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 장비를 또는 인력을 계속적으로 가동시키는 것이 이제 원가를 소멸시키지 않고 이익을 창출하고 손실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무형성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운송 서비스 구입한다고 해서 보여집니까? 물론 화물차가 화물을 싣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보이는 거, 화물차, 거기에 실린 화물, 이게 상품은 아니죠. 이동하는 것 자체가 상품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형성이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형태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그 무형의 재화들은, 무형의 서비스들은 이제 그 어떻게 상품의 신뢰성을 설득을 하느냐, 레퍼런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그 회사의 어떤 규모라든지 또는 차량의 어떤 그 보유 대수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상품의 신뢰성을 어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시성이에요. 운송을 요청을 해서 출발함과 동시에 쭉 계속 서비스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주는 게 아니죠. 이동하는 이 순간순간 자체가 다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질성이 있다고 그래요. 이질성은 뭐냐면은 서로 성질이 다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서울에서 부산을 운송한다고 했을 경우에 운송하는 화물 들리죠. 거기 차량 들리죠.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출발하는 장소, 도착하는 장소, 출발하는 시간, 도착하는 시간, 또 경유하는 도로, 어디에서 어떻게 쉴 건지 모든 것들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것 같지만은 다 다르게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장소적인 효용과 시간적인 효용을 창출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송이라는 것은 운송 스스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운송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이런 그 상품이 아니죠. 실질적인 상품, 재화라고 그러죠. 만져질 수 있는 우리가 화물을 생산하거나 또는 소비 또는 구매, 판매 이런 활동이 상품 쪽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운송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원